우리 한국인의 밥상에 올라오는 단골 반찬 중 하나가 멸치볶음입니다. 저도 멸치볶음 정말 좋아하는데요. 멸치는 너무나 훌륭한 칼슘 식품이고 또 멸치볶음은 만들기도 쉽기 때문에 국민 반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먹은 멸치 속의 칼슘이 제대로 흡수가 안 되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 멸치볶음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냥 밑반찬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뼈를 야무지게 채워주는 칼슘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멸치볶음으로 골밀도를 올리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장수를 위한 모든 정보 장수마을입니다. 우리가 멸치를 비롯한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정성스럽게 챙겨 먹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채소, 과일이 부족하면 비타민C 보충제라도 먹지만 칼슘은 보충제로 먹었을 때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2016년 존스 홉킨스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요. 고용량의 칼슘 보충제 섭취 시에 관상동맥의 석회질이 침착될 확률이 22%로 심장병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칼슘 보충제를 섭취 시에 온전히 다 뼈로 흡수가 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미처 흡수되지 못한 칼슘 성분이 혈액을 따라 돌면서 혈관, 유방, 관절 등에 침착이 되면서 석회화염 또 심장병 같은 원치 않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칼슘 부작용 없이 골밀도를 높일 수 있는 멸치를 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가장 쉽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멸치볶음인데요. 여러분 뼈 건강을 생각한다면 멸치 볶을 때 제발 이 두 가지만은 넣지 말아주세요. 그 첫 번째가 견과류입니다. 견과류와 멸치를 같이 먹으면 오도독 씹히는 맛도 있고 또 고소하기도 한데요. 견과류에는 체내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피트산 성분이라는 게 있어요. 피트산 성분은 단단한 씨앗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일종의 자연 독성 물질인데요. 사람에게 큰 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장 속에서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이외에도 마그네슘, 아연, 철분 같은 다른 미네랄의 흡수도 방해합니다. 칼슘이 일단 몸 안으로 들어왔다고 해도 저 혼자서 뼈로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미네랄들과의 상호작용이 있어야만 뼈를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견과류와 멸치는 궁합이 안 맞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멸치볶음에 꼭 견과류를 넣고 싶은 분들에게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를 50도에서 60도 정도 되는 따뜻한 물에 하룻밤 불리면 피트산의 한 3분의 2 정도를 제거할 수 있고요. 떫은 맛이 나는 속껍질까지 다 벗겨내고 드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설탕을 넣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탕은 단맛을 내는 가장 편하고 또 익숙한 방법이긴 하지만 설탕이 만성염증의 주범인 것은 알고 계시죠? 당 독소를 만들어내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또 장 기능을 떨어뜨리면서 여기저기 염증을 생기게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만성염증이 있으면 우리 몸에서 뼈를 녹이는 파골세포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뼈가 약해집니다. 따라서 멸치를 볶을 때에는 설탕 대신에 매실 액기스를 쓰거나 사과즙 같은 것을 활용해서 볶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멸치볶음에 꼭 피해야 하는 두 가지가 있었다면 반대로 꼭 넣어야 하는 두 가지도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식초입니다. 식초 속에 있는 아세트산이 칼슘 흡수를 돕는 효자 노릇을 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뿐만 아니라 식초는 멸치에서 비린내를 나게 하는 트리메틸아민 성분을 중화시켜서 비린내 제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멸치 150g 정도를 기준으로 식초 2숟갈 정도를 같이 넣어서 볶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멸치 볶음에 많이 넣어 먹는 재료 중에 하나인 꽈리고추입니다. 꽈리고추는 비타민C가 풍부하긴 하지만 열이 가해지면 소실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거고요. 대신에 비타민 K가 있죠.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K는 뼈의 구조 형성에 도움이 되는 단백질인 오스테오칼신 생산을 촉진하기 때문에 멸치와 꽈리고추는
뼈 건강에 있어서는 궁합이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마트에 가면 크기별로 다양한 멸치를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큰 멸치는 육수를 낼 때 많이 활용을 하고 중간 크기도 멸치 볶음이 가능한데 뼈 건강을 위해서라면 크기가 가장 작은 잔멸치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멸치 100g당 오메가3 함량이 잔멸치는 2.54, 중간 멸치는 1.18, 큰 사이즈 국물 멸치는 1.39로 잔멸치에 약 2배나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오메가3도 아세트산처럼 칼슘 흡수를 도울 뿐만 아니라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멸치볶음을 할 때는 이왕이면 잔멸치를 활용하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부분은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위장에서 위산 분비가 잘 되어야만 칼슘이 용해되면서 흡수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자연적인 노화 과정으로 위산 생산력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역류성 식도염으로 제산제를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에는 위산이 억제되면서 칼슘 흡수에도 영향을 끼치겠죠. 즉 식도염이 있으면은 뼈가 약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섭취한 음식 속의 칼슘을 온전히 다 흡수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위장 건강 챙기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골다공증에 좋은 식품들을 좀 더 알려드리자면 유제품이 있는데요. 특히 치즈가 아주 좋습니다. 치즈 속 칼슘은 뼈 속의 지방까지 제거하고 그 빈자리를 채워 골밀도를 높이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요거트와 같은 유제품도 뼈 건강에 좋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요거트 제품 중에는 당 함량이 높은 것도 많아 당이 첨가되지 않은 그릭 요거트를 섭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칼슘은 녹색 채소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대표적으로는 비타민, 요오드 등의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성분까지 풍부한 시금치가 알려져 있으나 시금치에 들어있는 수산은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칼슘 함량이 높더라도 흡수율이 낮습니다. 따라서 브로콜리를 섭취해 주는 것이 뼈 건강에 더 좋고요. 브로콜리에는 시금치보다 칼슘 함량이 4배가량 많으며 비타민C, K 등이 풍부하고 비타민C는 칼슘 흡수량을 높여줍니다. 비타민 K는 칼슘이 체외로 배출되는 현상을 차단해 체내에 흡수되도록 도와주고 더불어 뼈의 구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 오스테오칼신 생산을 촉진하여 뼈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이 외에도 골다공증에 좋은 녹색 채소는 케일, 순무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저녁은 밥 한 그릇에 멸치볶음 넣고 싹싹 비벼서 드시면 어떨까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